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AI 트레이드 센터 홍희 전문가입니다. 오늘 4월 19일이죠. 월요일입니다. 4월 중순이 또 지나가고 있네요. 자, 오늘 증시 간단하게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이제 어떤 부분들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대응을 하는 게 또 이제 지금 장세에서 좀 유리한지 이제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이제 종가상으로는 3,200포인트 안착에 실패를 했습니다. 코스피가 3,198, 0.01% 반등을 좀 보였거든요. 외국인들 매도, 기관들 매도 이렇게 좀 나왔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들 매수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거의 이제 1030에 바짝 좀 다가선 이제 모습인데, 대형주 탄력이 굉장히 좀 둔화되고 있다. 이제 이 부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매매하시기가 굉장히 껄끄러울 것 같아요. 사실상.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몇 달 동안 1월 달에 고점 찍고 한 3개월 정도 횡보죠. 횡보뿐만 아니라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사실상 이거 들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좀 부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몇 달 동안 기다렸으니 어느 정도는 올라와야 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기다렸으니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 그죠? 이제 그 부분들. 그래서 한 88,000원에서 90,000원까지는 그래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들 매수는 사실상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던 종목이 삼성전자죠. 근데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차, 그 다음에 뭐 LG화학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그들 입장에서 좀 답답하실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탄력이 둔화가 돼 있다. 이제 이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매수 유입 때문에 여전히 탄력적인 모습. 근데 이제 순환매 흐름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들 시장을 이끌었던 건 뭐예요? IT죠. 반도체 장비 소재 이런 것들이 시장을 이끌었는데, 중요한 건 또 급락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여러분들 이제 배불리 드시려고 한 종목에 너무 지금은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면은 그게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이미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종목도 많이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오르는 이제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른 상태에서 더 가느냐, 그 타이밍은 사실 그 확률은 크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이티넘 인베스트 여러분 지금 보시면 두나무 상장 이슈,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코인베이스가 이제 수요일날 상장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의 두나무격에 해당하는 이제 코인베이스가 이제 상장을 했는데, 이제 그 종목들, 그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재료 노출되면서 어떻게 밀린단 말이야. 그죠? 밀린단 말이야.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밀린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많이 오른 종목이 더 갈 줄 알고 이걸 따라 들어갔는데 얻어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뭐 휴온스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죠? 휴메딕스, 휴온스 글로벌.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백신 위탁 생산한다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휴온스 글로벌이 이제 올라갔잖아, 그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상한가가 오늘 추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뭐예요? 휴메딕스 오늘 급락이죠. 금요일날 고점이고 오늘 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 요즘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종목이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어.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너무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꼬꾸라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셀리드 같은 경우도, 그죠? 셀리드 그래 좋아. 90,000원까지 올랐습니다. 93,500원. 근데 밀리는 것도 굉장히 빠르다 이거죠. 이거가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뭐예요? 지뢰밭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런 시장에서 내가 고점에 있는 거 더 먹겠다고, 아니면 내 종목이 안 가니까 잠깐 먹고 나오겠다고 들어갔다가 이런 거 물려버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계좌값 휘청휘청거려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가장 경계해야 될 흐름이다라는 거지.
결국에는. 그래서 중소형주가 탄력적인 건 굉장히 좀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잘못 따라가면 이런 어떤 지뢰밭에 내가 발목이 날아갈 수 있고 다리가 날아갈 수 있다. 이 부분들이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환매는 긍정적이나 급등락 흐름이 좀 경계가 좀 필요하다. 근데 개인들이 항상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 사고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좀 경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좀 강하다고 느끼는 분들, 그러니까 시장이 분명히 강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계속 강하니까 나는 종목을 계속 들고 있으려고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찌 보면 방금 설명드린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강하니까 내 종목 당연히 올라가겠지. 그러다가 뭐해? 안 팔아. 그러다 어떻게? 얻어맞아. 그러면 뭐예요? 아, 그때 팔걸. 항상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 진리거든, 이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이제 이런 어떤 매매법이죠, 사실 이거는. 종목의 좋고 나쁘고를 보는 부분보다도, 그러니까 종목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고점을 예상하고 이런 걸 예상할 수 있는 게 없어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종목이 어느 순간 내가 파는 자리는 무조건 그 기업의 모멘텀이 끝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올라간 것도 챙기고 올라간 것도 챙기고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미실현 수익에 취하지 말라. 언제든 손실로 돌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익이라고 되게 기분 좋아하고 막 술 사 먹고 누구한테 쏘고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제 그것만 보고 대응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라갔으면 팔고 또 올라갔으면 팔고. 왜? 시장 자체가 지금은 그냥 수익 실현하는 데 목적을 여러분들 가지시면 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8% 수익인데 10% 먹으려다가 꾹꾸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5% 수익인데 이거를 뭐 20% 먹으려다가 꾹꾸라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내 계좌의 수익은 분명히 찍히거든. 근데 이제 그 수익을 어떻게 더 극대화시키려고 하다가 꼬꾸라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수익 극대화는 필요하죠. 근데 이제 수익 극대화를 종목에서 하지 마시고 10% 먹을 거를 그냥 5% 두 번 드시면 돼요. 그지?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 가시자고. 그게 어려워. 근데 이게 사실 잘 안 되시더라고요. 항상 보면. 이상하게 한 종목에서 막 급등이 나와야만 내가 좀 먹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분명히 손실날 가능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지금 장세가. 그것만 좀 경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시장을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금이 좀 잘 안 만들어집니다. 갖고 있는 종목이 움직이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그 부분보다는요, 방금 설명드린 이유가 굉장히 좀 큰 것 같고요. 요즘에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굉장히 좀 핫하죠.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같이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건데, 비트코인 매매하신 분들은 요즘에 좀 뼈저리게 느낄걸? 고점에 가니까 잘못 사가지고 물린 분들, 먹었던 거 토한 분들, 아니면 수익이 없어진 분들 똑같아요. 중요한 거는 고점에 잘못 사면 어떻게 손실이 굉장히 빨리 극대화되는 거지. 올라갈 땐 안 빠질 것 같지. 근데 막상 위에서 누가 물량 딱 집어 던지잖아요. 금방 밀려요. 근데 이제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좀 비슷한 것 같아. 가상화폐.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도지코인, 오늘 지금도 도지코인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데, 올라갔다 빠졌다 이거를 정확하게 맞추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이것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피폐해지는 어떤 대응.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멘탈이 나가니까 대응도 제대로 안 되고, 야 무조건 존버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존버했으니까 그냥 계속 존버다. 근데 이제 그 결과는 까놓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결과가 될지는 봐야겠지만, 분명히 시장이 오른다고, 그러니까 즉 주식시장이든 가상화폐 시장이든 오른다고 그게 꼭 나한테 수익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매매를 잘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매매를 조금 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지. 그래서 타이밍이 보다 중요해진 시장이 지금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이야기 드릴 내용도 시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가장 핵심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왜 꼭대기에 팔라 그러니까 그러지 항상. 근데 이제 오늘도 순환매가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하게 시장에서는 좀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매라는 게 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순환매라는 게 뭔지 좀 아셔야 될 텐데, 제가 이제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자, 순환매라는 건 말 그대로 뭐예요? 순환하면서 움직이는 걸 순환매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이 올라갔다 빠지면 이렇게 뭐 샐러드가 주가가 이제 횡보 보이다가 급등 나오죠. 또 급락이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빠졌던 자금은 어디로 가요? 다른 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보통은 이제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기존에 강했던 게 조정이 나올 때, 그 조정이 나올 때 상대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시소처럼 움직이죠. 그러니까 시소라는 게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가 이제 시소 타면은 여기를 누르면 어떻게, 여기가 이제 올라오지, 그죠? 그럼 어떤 종목이 올라갔다 밀리면 어떤 종목은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순환매예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랑 이머징,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 안에서도 또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개념들을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실수할 가능성이 적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 내 종목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거든. 매수하고 나서 내 종목이 매수하고 나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순환매 개념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으시면 그래도 기다려야 될 타이밍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순번이 1, 2, 3번 무조건 1, 2, 3번 뭐 10번까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갑니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 눌릴 때 못 간 게 이제 반등이 나오는가, 우리는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체크를 할 때 그런 모습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 뭐 수익을 볼 수 있거나 아니면 뭐 할 수 있어요? 수익을 볼 수 있거나 손실이 줄어들겠지. 그죠? 어찌됐건 수익이 나든 손실이 줄어들든 내 계좌는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IT 그동안에 많이 말씀드린 게 사실 뭐 해성 DS 있고, 그러니까 IT 부품주, 그 반도체 장비 소재는 대부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상 그동안에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원익 QNC, 월덱스, 그죠? SK 머티리얼즈, 뭐 솔브레인, 뭐 항상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반도체 섹터죠. 반도체 섹터가 안 가면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실적 매매하기도 어렵고요. 올라갈 주식이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게 원하는 타이밍에 가줄 거냐, 그렇지 아닐 거냐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 주식을 하시다 보면.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뭐 해성 DS나 대덕전자, 뭐 칩스앤미디어, 텔레칩스, 이녹스, 뭐 DB하이텍, 그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많고, 뭐 PSK, 유진테크, 뭐 테이펙스.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 드려갖고 여러분들 알파에 등록하신 분들은 요 자리에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한 달 정도? 그럼 결국에는 이게 한 2달 정도 횡보 보이다가, 그러니까 대덕전자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굉장히 좀 짜증났을 거예요. 사실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차트가 이렇잖아. 고점 찍고 고점 찍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대덕그룹 자체가 뭐 PCB 전문 생산업체고, 기판, 그러니까 결국은 뭐 5G 반도체, 그다음 뭐 핸드폰,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기판 이제 생산하는 이제 업체죠.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3월달에 장 올랐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횡보야. 4월달에 장 올랐는데 얘는 어떻게 돼? 횡보야. 그럼 들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요즘 시장의 트렌드는 뭐예요? 한 번에 뚫어버리더라는 거지. 갈 놈은 간다. 결국에. 그죠? 근데 핵심은 기업 분석을 여러분들 잘 해놓으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즘 장이 좀 그래요. 확실히 실적 좋고 기업은 좋은데 못 가는 것들이 있어요. 시장이 올라가는데 증권주 같은 경우 대표적이지. 결국에는 올라갈 거거든. 근데 그 타이밍이 지금 결국에는 순서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야. 급등주가 올라갔다 빠질 때 그러면 이제 못 간 거 뭐가 있나? 못 간 거 뭐가 이제 땡겨지는 거예요. 봐봐 여러분들. 그죠? 1월달, 2월달 고점 그냥 신고가를 오늘 한 방에 뚫어버립니다. 얘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실상. 그러니까 주식이 여러분들 어려운 게 왜? 차트만 봐도 안 되고 기업 분석은 좀 잘 못하는데 왜? 기업 분석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기업이 뭘 하는지 어디다 뭐 납품을 하는지 매출 비중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자신감 어떻게 갖겠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어떻게 2달 횡보하고 오늘 급등 17,900원 신고가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시장이 이렇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덕전자에 갖고 있었는데 팔았어 지난주에 너무 지지부진해서. 근데 오늘 급등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엇박자가 몇 번 나오면 지금 장세는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지수가 좋아도. 근데 그러다가 지수가 만약에 나중에 꼬꾸라진다. 지금 지수가 좋으니까 다행인데 엇박자 난 상태에서 지수가 꼬꾸라져. 전체 종목이 빠지면은 이건 멘탈 나가요 또.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개인들이 돈을 버는 이제 그림이 있고요. 손실 나는 그림이 있어요. 처음에 우량주, 그 다음에 이제 급등주하다 또 어디로 빠져? 파생으로 빠지고 파생하다가 이제 어떻게? 결국에는 계좌 깡통하고 접는 거예요. 강제로 접히는 거지. 엄밀하게 따지면, 그죠?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잘해야 되는 거는 기초 분석을 진짜 잘하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을 좀 잘하든가 해야 돼. 그게 아니면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대로 비중 어떻게 하셔가지고 대응해 주세요. 이게 지금 가장 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잘못하면 지뢰밭에 발목아지가 날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장세. 장이 좋은 것 같지만 종목별로 대응했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죠. 아까 이제 예를 들었지만 뭐 휴원수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종근당 같은 경우도 급등 나오더니 그 다음에 개파락 나오잖아요, 그죠? 25% 올라가던 주가가 16%에서 끝났어.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결과가 안 좋아. 뭐가? 코로나 신약이. 그래서 다음날 마이너스 20%. 이런 거 경우가 굉장히 좀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뭐 셀리드 올라가다 급락 나오죠. 그다음에 에이티넘, 그죠? 우리기스 투자. 비트코인 관련주,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신 개인분들 계실 거예요. 비트코인은 올라갈 거니까 비트코인 관련주 밀리면 난 저점 매수해야지. 그거 매수한 사람이 지난주부터 많을걸? 근데 여러분들 그거 매수했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커진단 말이지. 근데 이조차도 물론 비중 조절로 컨트롤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결국 주식은 가장 중요한 건 뭐? 결과가 중요한 거지.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과. 그래서 내가 수익이 나느냐 안 했냐,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순환매가 지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딱 뭔가 수치화 시키기가 여러분들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확실히 있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뭐 PSK라는 종목이 있다. 아니면 동바이텍이죠. 자, 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보자고요. 오늘 이제 급등 나왔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얘는 이제 8mm 파운드리 생산업, 웨이퍼 생산업체인데 파운드리 업체들이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죠. 뭐가? 탄력 있게 움직였죠.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는 의미가 누군가의 귀에는 비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냥 말씀드리는 대로 주가가 그냥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요 정도 올랐으면은 조정받고 또 갈 거면 또 가겠지. 보통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미친 듯이 가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계속 밀리지. 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뭔데? 반도체가 공급 부족이라면서요.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을 지금 계속적으로 해주는 상황에서 자동차 공장이 멈췄어. 근데 왜 안 가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분명히 좋은 어떤 재료가 있는데 못 가. 이럴 때 주가 빠지면 개인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답답하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여러분들 사실상 시간이랑 기준점이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저희 쪽에서는 많이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에요. 아직까지도 뭐 제대로 많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 흐름 자체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반도체 관련주는 조금 더 보셔야 된다. 이제 그 생각이 좀 있는데 얘네 지금 공장 가동률이 97%거든.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여러분들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가동률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98%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풀가동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풀가동. 풀가동입니다. 왜? 물량이 딸리니까. 물량은 지금 나갈 물량은 많은데 공장에서 지금 어떻게 풀가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가가 많이 못 가죠.
근데 이거는 사실상 세력 마감이거든.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불가동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지금 당장에 세력들이 땡길 거냐 그렇지 못할 거냐, 이제 이 차이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얘기죠. 특히나 지금 파운드리 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TSMC라고 하는 파운드리 전 세계 이제 1등 업체죠. 근데 파운드리가 뭐고 메모리가 뭐고 비메모리가 뭐고 여러분들 시스템 반도체가 뭐고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하실 수는 있어야 돼 적어도. 그거 정도는 좀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는데, 오늘 제가 요 시간에는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하면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메모리는 저장 공간, 그다음 시스템 반도체나 비메모리는 뭐예요? 명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반도체예요. 똑같이 이제 뇌의 역할을 하는 건 맞지. 뇌의 역할을 하는 건 맞죠. 근데 이제 대장이 좀 달라. 메모리는 이제 한국이 대장이고, 비메모리 쪽은 이제 TMC,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TSMC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인텔이 전 세계 1등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반도체 투자가 역대 최대일 거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인텔 얼마 전에 20조 원 투자한다 그랬죠. 그 다음 마이크론 미국. 그래서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뭐 하려고 해요? 증설. 증설.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을 지금 풀로 진행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지금 어떻게 더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어. 그래서 증설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여러분들이 뭔데? 장비, 그 다음에 소재. 장비는 제가 전에 제빵기가 장비고, 그 다음에 제빵기 들여놓으면 뭐가 들어가? 밀가루, 뭐 팥 이런 거, 설탕, 그죠? 그런 어떤 소재들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좋은 게 있는데 안 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파동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올랐다가 죽으려고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금 길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상. 자, 에이티넘 같은 경우 봐봐. 한 달 동안에 어떻게 급등 나오다가 급락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추세가 지금 다시 올라갈 건가? 그러니까 차트라는 게 여러분들 되게 웃긴 게 전고점 못 넘었죠. 더 밀리면 뭐예요? 쌍봉으로 그거 봐라 밀릴 뻔했지 않냐, 밀린다고 하지 않았냐. 누군가 또 그렇게 얘기한다고. 중요한 건 차트는 대부분 결과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커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비싸지면 실적 대비 주가가 비싸지면 약간 경계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21선이랑 현재 주가랑 이격도가 좀 벌어지면, 기본적으로 이격도가 주가랑,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는 저만의 드리는 팁인 건데, 사실상 이격도라는 게 여러분들 현재 주가랑 이평선과의 간격이거든요. 근데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다가 주가가 더 못 간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지. 많이 오르면 어떻게 이 중심선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이용한 그 보조 지표가 우리가 엔벨로프가 있고 볼린저 밴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너무 빠지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게 보통 하단선인 거잖아. 사실. 그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현재 주가랑 21선이랑 이격이 한 30에서 40% 정도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이평선 21선 가격보다 주가가 한 30-40% 높으면 그 종목은 추가 급등 나올 가능성보다 어떻게 다시 21선을 향해 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 주식은 항상 확률 게임이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격도가 현재 주가랑 21선과 30-40% 정도 벌어져 있는 종목들은 그걸 추격하기보다는 갖고 있으면 물량을 줄여가고, 오히려 이제 안 들고 계셨던 분들은 그게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저점 매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필요한 거지 사실은. 아무튼 이제 요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동바이텍 같은 경우 이제 설명드리다 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이 여러분도 어떻게 같이 나오잖아 지금. 그럼 에이티넘은 3월달에 올랐죠. 4월 초에도 올랐지. 근데 동바이텍은 어떻게 돼? 3월달에 이걸 올랐다고 보긴 좀 애매하지. 4월 초에도 거의 반등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시장이 만약에 빠질 때는 얘가 덜 빠지고 올라갈 때 더 가는 거예요. 그게 손한매지. 창투사는 올라갈 때 덜 가고 빠지고 빠질 때 더 빠지고,
근데 얘는 어떻게 돼? 못 갔으니까 덜 빠지고 올라갈 때 더 가고. 그게 순환매라고. 그래서 한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좀 나타났는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차트 보면 뭐가 느껴지세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짝꿍댕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차트 보면 저점이 높아진다 그러잖아. 근데 그 짝꿍댕이가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조금 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올라갔잖아, 그죠? 여기서 그럼 이제 6만 원 넘어가면 얘는 뭐야? 짝꿍댕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큰 파동에서 뭐 저점이 높아지는 거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보 DBI텍 같은 경우는 이 고점 이제 넘어가는 게 이제 중요한 거지. 근데 이제 이 종목만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같은 테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마이크론, DBI텍, 그다음에 LB세미콘, 그죠? 뭐 네페스, 뭐 테스나, 그다음에 SFA 반도체 보세요. 어떻게 돼? 다 같이 움직이잖아. 이게 뭐야? 자금의 흐름이에요. 자금의 흐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종목 하나가 호재가 있어갖고 급등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테마적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럼 창투자는 많이 올랐으니까 자금이 빠지고 얘는 어떻게 돼? 자금이 그동안에 밀리고 잘 안 들어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인 어떻게 테마적인 흐름이죠. LB세미콘 그죠? 하나마이크론, 네페스, 파운드리 관련 주잖아요. 시그네틱스, 그 다음에 뭐 팹립스, 그러니까 설계업체들, 어보브 반도체 오늘 급등 나오죠. 어보브 반도체도 여러분들 작년에 우리가 이것도 매집했던 종목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 작년이 아니구나. 2월달 요 자리, 요 자리부터 물량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 들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올라갈 때 한 방.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 한 방이면은 참 대박이지. 그러니까 갖고 있던 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야, 그래도 결국 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놓쳐요. 살려고 했던 분들은 놓칠 수 있는 시장이거든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지루한 게 진짜 나쁘다고 보기 어려운 거지. 오히려 기업 분석을 잘하고 그 업종 분석을 진짜 잘하고 여러분들이 매집을 잘 해놓으면 이렇게 수익이 커질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운드리 업체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그 모멘텀이 더 강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제가 잠시 후에 또 한번 이야기 드리겠지만 동바이텍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6만 원 넘어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그림에서는 요 지금 저점 자리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일단 재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뭐 1차적으로 6만 원, 그 다음에 어디 요 6만 5천 원 라인까지는 좀 열어두자고요. 그 라인까지는 좀 열어둘게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좀 확인하고 뭐 뉴스나 이런 것들 확인하면서 좀 대응을 해야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신고가 한번 다시 경신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DBI텍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흐름들 순환매에서 업종의 흐름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부각이 되면서 급등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들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일단 근데 이제 없던 분들이 또 관심을 갖겠지. 왜? 거래에 들어오고 물량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또 전략을 좀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세트리온 헬스케어도 굉장히 좀 못 가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정말 좀 심해지는 이제 그 시점에 언제 작년 4월이나 지금 요 구간들 있죠. 요때 레케로나주가 이제 코로나 치료 항체 치료제로 개발이 됐고 허가가 좀 떨어졌어요. 몇 군데 이제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근데 야, 치료제 나왔는데 왜 못 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아.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사이즈 차이예요, 사실상. 사이즈 차이라고. 시가총액이 너무 높아서 그래 이게 사실상. 물론 아직까지는 치료제보다 백신이 여러분들 좀 더 중요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왜?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정작 화이자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조금 미미해요.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봐봐. 화이자 같은 경우는 백신 개발했는데 주가가 여러분들 오히려 못 가요. 그지? 12월달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이후에 3월달까지 빠지고
최근에 다시 올랐는데 33달러가 38달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투기적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겠지. 그죠? 이런 거 지금 없어서 못 쓰잖아. 근데 얘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뭐 모더나 이런 데 다 비슷해요. 우리 백신 개발한 애들은 잘 못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그거랑 좀 엮어서 그냥 테마적으로 움직이고 올랐다가 급락시키는 상황들이 많은 거지. 예.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 여러분 뉴스만 너무 믿고 대응하시면 깡통 잘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는 좀 조심하자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정보를 미리 알고 있을 수 있는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실적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가치 대비 좀 싼 것들, 그 다음에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것들. 근데 기대감이 생겼는데 많이 올랐던 애들은 약간 조금 건드리지 마시고. 왜? 먹었다가 손실 날 가능성이 높아요. 셀리드 같은 경우도 제2의 뭐 박셀바이오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시장에 많이 돈단 말이에요. 찌라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9만 원까지. 근데 제2의 박살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개인들이 팔겠어? 안 팔지. 예. 그죠? 만 원짜리가 어디 30만 원까지 30배 뛰었으니까. 야, 뭐 30배 가는 거야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너무 비싸게 팔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작 올라가면 이제 시작인가라고 생각하지, 이걸 이제 고점이니까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리는 거야 항상.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너무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올라갔다 밀리니까 뭐야? 손실이거나 수익이 없어지잖아. 둘 중에 하나야 이거. 이렇게 빠지면. 그런 부분들 잘 모르면 웬만하면 건들지 마자.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제 치료제 이슈는 많이 조금 들어왔고요. 삼바 같은 경우도 CMO 쪽으로 오늘 이제 고점 돌파 시도 나오다가 이제 밀렸거든요.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제가 볼 때는 요것도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중요한 건 요렇게 지금 장기 이평선 좀 타고 가요. 121선. 그래서 아직 추세가 끝난 것 같지는 않고, 시장이 오히려 이제 오늘 IT 같이 시장이 왜 조금 탄력이 많이 좀 줄어들었죠. 지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물론 코스닥은 좀 더 오르긴 했지만 IT가 올라가면서 시장을 땡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이 이제 밀릴 때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이제 가만히 있고 시장을 추가적으로 땡길 때 수단으로 쓰일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오히려 이제 1차적으로는 14만 5천 원, 그 다음에 이제 17만 원, 18만 원까지는 좀 열어둘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중요한 건 12만 원 지지 라인이 좀 중요한 거고, 재료는 지금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신약 파이프라인.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 올해 영업이익이 목표가 2주, 사실 이게 지금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대장암, 뭐 자가면역 질환, 자가면역 질환, 골다공증, 황반변성, 요거 지금 바이오시밀러 지금 그거 중이거든. 임상 중이에요. 근데 임상이 다 3상이 진행 중이라서 오히려 이런 것들 허가나고, 그 다음에 중국 진출이 있어요. 중국 진출 요거가 이제 성공적으로 만약에 진행됐을 때는 그 모멘텀이 좀 강화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레케노라주 같은 경우는 4월부터 유럽 수출, 요거는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하지만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다른 게 못 갔어. 다른 거 갈 동안 얘는 많이 못 갔죠. 물론 이제 실적 대비 주가가 조금 비싼 건 사실이지. 하지만 실적이 좋아지면은 어차피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그분에 너무 좀 신경 쓰지 마시고 포인트를 그렇게 좀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순환매를 좀 알아야 되고, 그 순환매에 있어서 재료가 아직 소진되지 않은 것들 중에서 바닥을 조금 잡아가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물론 지금 자리에서 그냥 무조건 몰빵하세요는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차트를 보고 나서, 그러니까 차트가 나왔을 때 여러분 움직이시기보다는 이런 걸 기본적으로 골라놓고 나서, 그러니까 매집이 됐을 때 움직이면 그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지금은 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 자리 지금 이탈 없으면 이렇게 짧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점점 뭐 탄력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DB 동바이텍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최저점 이탈 없으면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자. 예, 그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업황 분석이 먼저죠. 분석하고 이탈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매수하거나 아니면 홀딩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순환매라는 거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감잡기가 조금 힘들어요, 사실. 시장이 올라가면은 지수 올라가니까 모든 종목이 계속 다 같이 움직여주는 게 아니라 자금의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게 좀 많았어요. 아버지가 치킨 한 마리 사오면은 누구 먼저 주고, 그죠? 뭐 아들 먼저 주고, 그다음 뭐 딸 주고, 아니 뭐 첫째 먼저 주고, 뭐 둘째 먼저 주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집안들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오를 때 먼저 올라간 종목이 있고 나중에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 근데 나중에 올라가는 종목 비중이 여러분들 크면 시장이 올라갈 때 지루해져요. 그러다가 실수가 나온다니까. 내 거 팔고 저거 사는데 엇박자가 나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지수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사실. 그 부분만 지금은 좀 경계하신다면 나쁘지 않은 시장이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순환매도 이해를 좀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제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고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